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요. 2부에는 재밌는 내용으로 좀 준비했는데, 네. 우리 이게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근데 잠깐 뭐, 지나가는 투로 얘기를 좀 합니다만, 이 보이는 팟캐스트가 인기가 굉장해요. 그래요? 예, 뭐, 보여서 그런지, 네. 뭐, 다행히 우리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죠. 어떤 분들 뭐, 우리 얼굴이 보이는 줄 알고 얼른 가서 보시는데, 지금 한 뭐, 2,200분 정도가, 오, 더 좋네? 예, 2,200분 정도가 지금 기존에, 예전에 방식을 팟빵. 하시는 거고. 네. 또 많이 이렇게, 성장했네요. 예, 그리고 또 이 와. 보이는 팟캐스트는 또 한 몇천 분이, 제가 보기엔 한 2, 3천 분 되는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또 저희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블로그, 그 다음에 US타가 올라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야, 우리 말을 좀 신경 써서 예, 조심해야 좋다. 왜냐면 이제 보이니까 눈에, 음. 뭐 저희가 뭐 좋은 거겠어요. 하긴 전에 우리가 차트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이걸 우리만 볼 수 저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이거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참 그랬죠. 좋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 팟캐스트의 장점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또 보이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들어 좀 고민을 그쵸. 좀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보는 걸 좋아하죠, 네. 사람들이. 잠깐 하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들어오는 건가? 여기만큼만 보이겠죠. 언제 어디서든 터치만 할 수 있다. 네. 일단 요 안에 들어오면 돼요. 네. 뭐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하는 지붕 모양의 네.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 오. 이게 저 지붕이네 그냥. 예, 지붕인데 전부 다 그 조각조각이 다 태양을 이제 흡수하는 솔라 루프라는. 야, 이거 예쁘다. 예,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모르죠. 네, 전혀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태양광 패널인지 모르죠. 안 보이니까. 네. 특히 이게 각도에 따라서 패널은 약간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빛이 죽어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야, 안 보이잖아요. 좋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지붕인 줄 안다는 거죠. 네, 저도 또 더 없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안 깨진다는 거 이게. 봐봐요. 와, 맨 끝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슬라 글라스인데 안 깨지잖아요 지금. 신기하네. 그러니까 튼튼하고 또 이게 보기에도 뭐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태양으로 쭉 흡수해갖고 그거 갖고 뭐 하냐면 이 차에 충전해라. 이걸로 충전해라. 네, 이런 건데 이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보여드리느냐 지금 이제 솔라시티하고 지금 테슬라가 이번 11월 17일 날 서로 이제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솔라시티하고 테슬라가 둘 다 뭐 회사가 뭐 그저 그럭저럭한 회사인데 둘이 합쳐갖고 너희들이 뭐 얼마나 시너지가 내겠냐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자 이제 어떤 우리가 자원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보면 네.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화석 연료가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어떤 뭐 지구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만든 거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집에서 만든다는 거죠. 집에서. 발전소 없애고. 태양광 오. 지붕을 좋다. 놓고 태양열을 흡수해서 그걸 어디다 갖고 있을 때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배터리로 이제 보관하고 그렇죠. 다 받아서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걸 차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산하고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딱 이어지는데 그러려면 솔라시티하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업체거든요. 네. 이 테슬라는 반드시 둘이 합쳐져야 된다. 같이 가야 되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 집에서 전기 꼽으면 되지. 우리나라 전기의 어떤 그런 그 뭡니까 누진세? 이거 감안하면요. 차로 전기를 집에서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전기세가. 또 저도 전기차 쪽에 좀 회의적인 게 뭐냐면 네. 결국은 환경을 지키자고 전기차를 쓰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기가 어디서 오냐는 봐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발전소거든요. 네, 그렇죠. 다 환경 오염이 예, 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거기 때문에. 화석연료 다 떼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태양열 패널을 만들어서 지붕에 다 올려놓고 그럼 무공해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 안 해줬으면 이게 태양광 이게 충전 그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줬으면 네. 패널을 말 안 해줬으면 웬 귀하장을 들고 오셨나? 그러니까. 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28일 날 이게 나온 동영상인데 와. 이제 11월 17일 날 그러니까
날 좋게 좀 생각해 나오니까 테슬라하고 솔라시티 합쳐지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나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분 말에 뭐 서로 회사가 뭐가 나쁘고 뭐가 좋아서 테슬라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지금 당장에 합쳐져봐야 결국에 뭐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기 전에 네. 이분의 어떤 그림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저분의 이야기가 깜짝 놀랐던 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처음에는 제가 웃었어요. 저도 똑같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둘씩 진짜 예. 가고 있어. 그 하나씩 신기해. 조각을 맞추면 네.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야.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역시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분의 다른 머릿속 한켠에는 지구 환경과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멀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테슬라 솔라시티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서로 M&A가 안 될 것이다. 인수합병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요 그림으로 인해서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우리가 솔라시티나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시기였다라고 보겠습니다. 태양광에 관해서는 제가 또 논문을 썼던 사람으로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머스크는 일단 그러니까 지붕이죠. 네. 예, 이쪽으로 변형해서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선구적인 발상이에요, 사실 이 업계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네. 얘는 말씀드린 적 있죠. 네. 필름 그냥 네. 바르면 된다고 썬팅기처럼. 그러니까 그 있다면서 그게. 그게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놔요. 왜 네. 안 내놓냐? 10년 전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네. 그냥 필름 썬팅 바르면 돼요, 유리창에. 왜 안 내놓느냐? 시장이 놀랜다. 시장이 놀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과감히 꺼낸 거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이걸 도구로 꺼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수합병 해야 된다. 이걸 보면서 저쪽에 그 태양광에서 논문을 썼던 사람으로서 그런 분야에서 소름이 싹 돋았던 거예요. 와, 진짜 저 사람은 용자다. 맞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짜 선구자고 뭔가를 밀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 뭔가를 투자를 잘 받으면 결국 이거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못 벌고 있죠. 못 벌고 있는데 큰 그림이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크게 아마 그렇죠. 허황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켠에서는 또 우리 그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배터리를 오래 쓰면 우리 핸드폰도 배터리가 좀 수명이 줄잖아요. 2년 되면 이제 폰 바꿔야겠다 하죠. 근데 테슬라의 전기차의 배터리는 30만 뭐 한 그 이상을 해도 배터리 수명이 한 6%? 3에서 6% 그거밖에 안 된대요. 수명 단축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바꿔주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용감한 분이다. 제가 보기에도. 또 배터리 쪽은 지금 그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LG가 좀 잘 만들긴 하죠. 네, 그렇죠. 그 산요에서 기술을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다른 쪽에서 또 기술을 배워왔고 파나소닉이 요즘에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1위예요, 말 그대로. 1위고 또 이제 무슨 기가 팩토리인가? 네, 기가 팩토리. 그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체 생산하기 시작할 자체 거고, 생산, 네. 그러면 또 원가가 절감이 되고, 네. 수익성 기대가 될 거고, 네. 확실히 사람은 사람이네요. 맞아요. 난 사람이네요, 네. 난 사람. 그래서 일단 그거 좀 한번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역사상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을 늘 이겼던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2명. 2명? 투자의 대가 중에. 별로 안 되네요. 예.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잠깐 하다가 이제 그만둔 분이고요. 워렌 버핏은 현존하는 투자의 대가잖아요. 전설이죠. 예. 살아있는 전설이죠. 피터 린치가 잘한 게 있다면 이분은 딱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하고 나서 유명하죠. 떠났는데 그때 떠나야지 결론적으로 그 업적이 영원한 거잖아요. 계속 투자해서 많이 말아먹으면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좋았다 말았네. 네, 근데 이분은 시장을 과감하게 13년 동안 운영하고 떠났어요. 이번에 떠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싶다. 즐기고 싶다. 야, 돈도 벌만큼 벌었는데 멋지다. 예, 그걸 못하면 결국 다 중독되는 거다. 그런 거잖아. 결국 돈 벌려고 한 건데 자, 돈 벌려고 했어요. 돈 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천억하고 1조하고의 차이는 뭐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가져보고 싶다. 예, 가져오고 싶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네. 천억이나 1조나 제 일생에 있어서는 정말 편하게 살 것 같아. 천억이 있든 1조가 있든. 막상 별 감흥은 없을 것 왜 같아요. 그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천억인데 천억밖에 없으니까 라면 먹어야지. 뭐 1조 있으니까 내가 뭐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천억 정도만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 자식까지도 충분히 이게 그냥 살 수 있을 만한 통장에 있는 숫자일 뿐이지 별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게 이제 더 줄어서 뭐 100만 원이 있느냐, 100만 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이제 그건 또 달라지지만.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그건 또 달라지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건 버느냐가 끝난 게 아니고 끝난 거고 어떻게 쓰느냐인데 난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막 꼬셔요. 그러겠죠. 네, 더 해라. 너희 이름을 팔아서 뭐 해라. 근데 결국 떠나죠. 떠났는데 멋지다. 우리가 이제 그 워렌 버핏은 항상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피터 린치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을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매년 평균 29%의 상승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어땠냐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아서 시장 수익률은 정말 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2,600%의 엄청난 경제적인 수익을 올렸어요. 13년 동안.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어떤 분이 10,000원을 투자했으면 26배가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26배, 2,600%에서 2,700% 사이인데 정확한 숫자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6에서 27배는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26배나 27배나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26만 원이 된 건데. 네. 1억이면 26억이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야, 그럼 10,000원이면 만약에 1억이면 26억.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과연 모든 분들이 이 펀드에 13년 동안 넣어놨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네. 넣어놨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의 펀드 금액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억 원 정도였어요. 처음에 모인 금액이. 뭐 고만고만한 펀드는. 근데 200억 원이 나중에는 12조를 이 사람이 운영하고 그럼 정확히 600배가 커진 거거든요. 자금이 늘어나요. 자금 자체가 600배예요. 자금 자체가 600배고 결혼제 얘기하면 600배의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600% 수익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투자했냐 물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존버. 존나게 버텼다 나는. 두 번째 뭐냐면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제 얘기하면 내가 발품을 팔아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네.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발굴해 투자했더니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가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그런 거야? 뭐 하면서 사실상 뻔한 얘기 너무나 뻔한 얘기.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죠. 존버. 존나 버틴 거야 나는. 그거 어떤 주식 사서 배당 받고 그거잖아요. 또 재투자하고. 네, 재투자하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가 다만 잘했다는 건 저는 이제 존경하는 건 뭐냐면 과감하게 떠났다 시장을. 떠나서 영원한 우리의 그쵸. 어떤 이제 대가로 남은 건데 역사에 남죠 이렇게 되면. 2,600%를 맛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통계하면 6명도 안 된다는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펀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줬는데 어떤 분들은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가입해서 난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어. 있겠죠. 있겠죠. 항상 수익을 내지는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피터 린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펀드 가입자의 잘못인가요? 그게 후자가 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피터 린치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1977년도에 가입을 해서 1990년도까지 너희들이 많이 투자하면 2,600%를 보장할게. 이러면 엄청나게 아마 난리 났겠죠. 넣고 집을 다 팔아서 넣고 자기가 텐트에 자는 한이 있어도 2,600%도 아니고 그 이희진 원금 보장 이야기만 해도 그 그러니까, 돈이 떼다 원금 보장해줄게라고 해도 난리 났잖아요. 다
박아놓고 물론 그 원금 보장인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불법이죠. 예, 원래 만약에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불을 다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이 피터 렌치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엄청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13년인데 그렇죠. 계속 근데 이분이 꾸준히 냈고. 실제 보면 각종 그 수익률 대회란다. 수익률 집계를 해보면 네. 마젤란 펀드가 15위 안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1, 2부터 15위, 쭉 20위까지 뽑아내잖아요. 네, 그럼 15위에도 못 들어가. 예상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흐름을수록 엄청난 나중에 뒤에 뒷심이 강한 거야. 이게 이분도 혹시 배당? 아니 그 배당 주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배당보다는요. 네. 이 사람이 그 보유한 기간이 13년이 엄청 짧은 거예요, 사실상. 미국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 미국 100년 역사인데 다우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네요. 정도밖에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이 실제 그 뭐 이렇게 내가 뭐 배당 받았어 복리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너무 짧은 기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중소 회사를 찾아서 발굴해서 큰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와도 네, 이분이 어떤 추구하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이건 또 내가 직접 투자도 아니잖아요. 간접 투자지. 펀드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못 믿어서 홀라당 중간에 빼버리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 듣는 예. 거죠. 내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피터 렌치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분들의 덕을 보려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분들이 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1번 존버. 예. 존버해야 된다. 존버만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존나게 버텨라. 예. 근데 거기서 못 버티는 거. 힘들죠. 그 예, 버티기 힘든 예, 거예요, 예. 원래. 버티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뭐 사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고작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이 2600%라는 수익을 얻었고 나머지들은 뭐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익 보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젤란 펀드 하면 엄청난 거 하지만 실제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의 어떤 그 생각을 좀 물려받아서 네.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 하면 버티는 게 우리 뭐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약간 뭐 이분 이야기하면서 피터 린치 이야기하면서 아까 턴어라운드 기업을 말씀해 네. 지금은 돌멩이지만 네. 얘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뭐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가지고 있고 존버 네. 하면 된다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공자에 관련 책을 좀 논어 좀 보고 있어요. 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애란다. 네. 자공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여러 제자들 중에서 시장을 데려갔더니 이 사람이 다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사 하면 뭐 과자도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청년기 때.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돌멩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너는 뭐 왜 안 사냐 이렇게 했더니 돌멩이 앞에서 딱 사 이거를 나는 가지겠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돌멩이가 나중에 보석이 될 것이다. 그 공자한테 한번 이걸 쥐었다 놔달래요. 공자가 만진 돌이잖아요. 그래. 팔면 되잖아요. 그래. 그 돌멩이를 가지고 그 장사의 수단이 이건 거죠. 어떤 턴어라운드 변곡이 나타나면 그 기업은 성공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버티는 거.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목과 음. 버티는 그 마음만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분들이 종목을 골랐던 어떤 그런 거 보여드릴 텐데 그냥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뭐 사실 한국에 그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사실 저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작고 이분들이 건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 다 돼 있죠. 제가 이 얘기 끝내면서 결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데 장기 투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서 네. 내일 아니고 1년 뒤에 보겠다라는 주식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오늘 사서 주문 넣어놓고 샀어요. 사서 난 시세를 안 볼 거야. 1년 동안. 그럴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을걸요? 궁금해서 정말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 당장 실적이 막 개박살 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거 휘말려갖고 이 기업이 또 똥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제가 딱 얼핏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저라면 최소한 적어도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아니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뭐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제가 뭐 최근에 뭐 계속 항공주 사셔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정말 이분들의 얘기를 치면 정말 짧게 매매하는 거 정말 단타, 초단타. 이분들 얘기하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존 뭐 그 페이스북 같은 거 그리고 애플 같은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그냥 뭐 거의 전 세계에서 보면 독보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한 분기 실적이 잘못 나와서 뭐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 다 회복하고 또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마존이 요번에 실적이 어쨌거나 뭐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우리 기대보다는 네. 낮았어요. 나쁜 게 아니고 저- 우리가 이제 뭐 100을 바랬다면 한 80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현재 아마존의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겼냐?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웨어는 역대 사상 최고치인 6,500만 명이 지금 이제 가입이 됐거든요. 네. 6,400만 명, 그전에 6,300, 6,500만까지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지역별로 보게 되면 그 프라임 회원 가입비를 좀 낮춰갖고라도 뭔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좀 더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업 실적이 이번에 안 좋았거든요. 아니, 안 좋았고,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5%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예. 안쪽에 나왔구나. 네. 그럼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가 찬스라는 얘기죠. 항상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 올라오면은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뭐 1년 중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산 다음에는 그냥 묻어놓고 안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주가가 망가져 있다. 만약에 구글이 망가져 있다. 애플 주식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자체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다 추리게 되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서 뭐 A라는 종목 얘기하면서 장기 투자해라 이거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얘기지 사실상 뭐 수도 없이 종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종목을 전부 다 장기 투자하면 실적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장이 빠지면 사야 된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아마존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글이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데 구글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는데 왜 장에서 1%밖에 안 오릅니까? 그거죠. 무조건 주식을 사서 갖고 가야 될 주식이다.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네. 아마존을 이어가면서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번 쉴 때 사야 돼.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쉬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럼 좀 사야지. 네. 늘 사야 돼요. 그 나중에 되면 또 쉬다가 또 얘가 영원히 쉬지는 않거든요. 쉬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그때 샀어야 되는데 또 못 사. 맞아요. 예. 그럼 그래서- 언제 사겠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잠깐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유대인. 유대인을 제가 이제 그 인종에 대해서 저는 얽히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고요. 전 다만 유대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들어온 지는 100년 됐어요. 유대인들이 100년 전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좀 있었죠. 미국에도 있었나요? 있었죠. 미국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뭘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이 지금은 미국에 650만 명이 안 돼요. 별로 안 되죠. 전체 인구 중에. 네. 근데 이분들이 미국 경제의 40%의 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절반이죠. 절반인데 뭐 경제, 문화, 예술 다 통틀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르면 미국 주식을 살짝 좀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에 들어가면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를 보여 드릴 거예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스티븐 잡스네 네. 했는데 아니네. 네.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가 대단하냐? 이 양반이 유대인 3세입니다. 3세. 그래요? 3세입니다. 예, 3세고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어린 시절을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따돌림 받고 이 유대인 이 자식들 뭐 하면서 자식들을 했겠어요. 뭐 X 새끼들 했겠지. 이렇게 하면 욕을 먹고 또 어렵게 자랐는데 이분이 그 신들러 리스트라를 만들었잖아요. 영화를. 저도 봤어요. 굉장히 감명 깊었죠. 이분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적이 없고 이분 어머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큰 의미를 뒀어요, 여기에. 왜냐면 엄청난 시련을 겪은 거잖아요, 유대인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어떤 재단도 만들고, 그때 이제 피해 입었던 분들,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이분이 지금 재산이 한 2조 원 넘어가는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의 거장이니까. 거장이니까. 그만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 네, 유대인이라는 이분이, 결국에 만든 게 뭐냐면요. 이분이 199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빗 캐펜이 네. 예, 드림웍스.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요.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 뭘로 유명해요, 드림웍스? 모르겠어요. 예? 영화 잘 안 네, 보니까. 영화 안 봐요? 드림웍스는 슈렉, 아, 그쪽이구나. 예, 네. 쿵푸 팬더 이런 거 만드는 건데, 네. 드림웍스는 지금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디즈니가 드림웍스, 내가 들어가지 않나? 스티븐 스필버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네. 예, 이 사람의 영화 정치를 본받고 싶다. 그러면 이 드림웍스 사야 되는데, 드림웍스가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컴캐스트라는 회사로 M&A가 됐어요. M&A가. 그러니까 드림웍스는 컴캐스트라는 회사로 이제 모양은 저게 ABC인가 MBC인가 그쪽 방송국 모양이네요. 네, 컴캐스트. 그런 거죠. 컴캐스트를 통해서 사야 되고요. 이 컴캐스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드림웍스에는 이런 슈렉,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팬더인데,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 이제 드림웍스가 뭔지 알겠지만 이 컴캐스트는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컴캐스트는 이런 영화사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 때 네. 올림픽 중계 공식 방송사로 선정이 되었고,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컴캐스트예요. 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저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너 브라더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1923년에 유대인 23. 해리 워너 형제가 설립한 회사예요. 이것도 유대인. 예, 유대인이 워너 형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워너 브라더스라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결국 유대인이 만든 회사인데, 보게 되면 잘 모르겠다. 예. 이 회사는 이미 지금 타임 워너에 이거 맞죠? 예, 네. 인수가 돼 있어. 타임 워너는 뭡니까? HBO라고 해서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수많은 미드를 만들었던 그렇죠. HBO를 거느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또 뭐가 되고 있죠? 이 타임 워너를 AT&T가 지금 또 이제 M&A 하기 위해서 물음표야, 지금. 물음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워너 브라더스는 타임 워너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AT&T의 M&A가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는 AT&T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얘기가 싶은 게 뭐냐면, AT&T가 이제 그 유대인의 B가 섞여 있는 회사를 또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처음부터 유대인이 만든 회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대인 P가 섞여서, 왜냐면 그 유전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 타임 워너도 곧 이제 유대인 회사가 좀 약간의 그 P가 섞인 회사가 될 거고, AT&T도 될 것이다. 근데 AT&T가 지금 네. 독점 이런 것 때문에 네. 타임 워너에 대해서 M&A를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또 이걸 많이 반대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주가가 원래 110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죠. 트럼프가 여기저기 많이 끼네요. 많이 끼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유대인하고 자꾸 연결이 좀 되네. 예.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쓰려고 시리즈요? 진짜 한 9편이 돼요. 유대인이 그렇게 분량이- 많이 기업에 있어요? 깜짝 놀랄걸요 아마. 이것도 상장사만 그렇다는 거 한 가지 제가 그거 아니에요? 예를 설명드릴까요? 그 정도 알겠죠. 아인슈타인 대표적인 알죠. 유대인이죠.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에요. 그래요?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 약간 금 가지고 장난쳤던 그 소로스 좀 형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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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좀 약간 이상하게 돌려서 이상하게 돌리고 예. 그 싹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잘 하시는 분. 예? 시장은 다 예. 돌려놓고 조지 소로스조차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우리 다우의 30개 종목 중에 12개가 유대인이 만든 회사예요. 저는 유대인을 예전에 사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인종이 좋고 나쁘고 이런 차이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미국 경제의 지금 거의 한 절반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려웠잖아요. 네.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네. 경제 소수의 그 인구로 보면 8%도 안 되는 유대인이 그 당시에 독일 경제의 89%인가 경제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확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돈놀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 배경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자기들만 똘똘 뭉쳐갖고 이 음모론 많겠는데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어쨌거나 기업이라는 거는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또 유대인이 만든 회사가 많고요. 그 유대인의 회사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돕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왕이면 사실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좀 뒷배가 있으면 좋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유대인에 대해서 태클 건다고 저는 뭐 거기 할 말이 없다. 근데 다만, 저도 미국 주식 공부하면서 이 유대인을 공부 안 할 수 없게 됐다. 무시할 수는 없군요. 예, 없게 확실히. 됐다는 부분을 좀 한번. 아, 그거죠. 한국에 저기 있잖아요. 그 뭐죠? 화교. 예, 중국. 예, 예, 그쪽에 화교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이 사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도 중국 애들이 지금 전체 인구에서 보면 약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그거 심하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가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왜냐면 할 수 없죠. 말레이시아 가서 장사할 사람한테 그래요. 중국인들랑 절대 붙지 마라. 네가 진다. 걔는 뭉쳐져 있으니까. 떼거지로. 예, 네가 여기서 만약 깽판 치면 저기 가면 난리 난다. 다 얘기한다. 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뭐, 나는 중국인이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래서 혼자 안 되죠. 그거는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네.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업이 다 잘 됐어. 잘 됐죠. 근데 이제 잘된 기업이 왜? 제일 잘 된 거는 저는 뭐 제일 좋은 기업은 컴캐스트 아직까지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워너는 어쨌거나 지금 M&A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네.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잠깐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 뭐가 네. 있냐면 뭐 여기 뭐 가이손도 있고요. 캐릭터들이에요? 네, 다 캐릭터들이에요. 이야. 보게 되면 뭐 배트맨도 있네요. 그렇네요. 배트맨도 요거 뭐지? 요건 좀 캐릭터 생각날 것 같아. 거미손도 있고, 네, 이거 뭐예요? 찰리 채플린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요? 이거 뭐지? 저 오리 노란색 그러니까 생각 안 나는데? 예. 예, 이런 것들. 딱 보면 아는데. 예, 이런 것들. 이런 것 다 보면 아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타임 워너다. 좀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파라마운트라고 있어요. 파라마운트는 유대인 아돌프 주커, 제시 레스키가 이제 만든 회사인데 이거 1916년에 유대인이 만든 회사입니다. 둘이서. 예, 그래서 파라마운트 하면요. 대부, 러브 스토리, 와. 타이타닉, 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 만든 예, 정말 회사고 다시 딱 보면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할 때 항상 요 이런 거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워너 브라더스 이런 그림도 나오고 네. 또 뭐냐 21세기 폭스타 있잖아요. 폭스타, 이런 네. 거 좀 예전 그림인데 요즘도 하나의 명극장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 회사도 지금 파라마운트로 하면 이제 매매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바이아컴에 이미 M&A가 됐어요. 그래요? 네, 바이아컴. 그래서 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것도 이제 종합 미디어 회사죠. 아. 그래서 일단 뭐 영화사라든지 이런 미디어 보통 뭐 채널 케이블 TV 같은 거 다 거느리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거의 잘 몰라요. 바이어컴을 잘 몰라. 저도 네, 좀 봤어요. 모르는데 심볼은 VIA가 있고요. VIAB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짧은 거는 A주, 이 긴 게 B주인데 차이가 있다면 A주는 우리 의결권. 일반주 의결권이 있는 거. 아, 그다음에 B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 우선주 개념이군요. 아, 의결권이 있는 게 비쌀까요? 의결권이 없는 게 비쌀까요? 있는 게 비싸죠. 그래서 당연히. VIA가 좀 더 비쌉니다. VIAB는 일단 의결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영화도 1편이에요. 1편.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 1편이 또 있어요? 2편까지 아마 미디어까지 치면 한 3편, 4편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가 아마 유대인과 관련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 이게 왜 관련이 깊냐면 이분들이 영화를 만든다, 어떤 소재를 한다 이런 거에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가 그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얘 머릿속에 이 사람이 얘가 아니죠. 이분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당했잖아요. 핍박을. 네. 언젠가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겠죠. 거기서 표현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분의 그런 어떤
자기 혼자서 살고 혼자서 친구들 따돌림 당한 것들이 영화로 E.T. 같은 게 그런 영화가 소재거든요.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외계인이었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따돌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영화에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어요. 녹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분의 어떤 약간의 간접 체험, 아니 직접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도 피부로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네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가면 지금 제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미국의 유적 일간지 있죠, 일간지. 대부분 다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사실 뭐 정부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유대인하고 가까웠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서 뭐 힐러리 편이냐 아니면 트럼프 편에 가까운 얘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요까지 일부고요. 야. 제가 썼어요. 이걸 쓰면서 그 호응이 좀 있으면 네. 내가 2부, 3부 계속 써서 알려드릴 거고 아, 호응이 없으면 그냥 그만하겠다. 왜냐면 쓰기 너무 힘들어 이거.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쓰기가. 일단은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이제 그 뭐랄까 식견을 좀 깊이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끝내고 일단은 뭐 시장을 좀 최근에 돌아간 분위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반등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반등이 일어날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강달러 부분들 유가 문제들이 뭐 매일 그렇게 뭐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기업 실적은 뭐 한 80% 정도가 어쨌거나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실적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 실적이 제가 요거만 좀 네, 첨언하면 네. 원래 10월달 들어갈 때 그 로이터에서 예상했던 거는 미국의 3분기 실적이 한 마이너스 5% 평균이 마이너스 5% 0.5% 정도 네, 될 거다 그렇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플러스 예, 플러스권이에요. 2.6%예요. 네,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잘 나왔어 실적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돼 있다. 뭐 대선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예. 여기저기 끼는 게 또 한 가지는 문제하면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 네. FOMC 미팅이에요. 10일. 예, 내일이 끝나는 벌써 그렇게 됐네. 내일이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뭐 물론 동결이겠지만 네. 금리 정책 발표가 또 장중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이 막 이렇게 마음 놓고 실적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약간 너무 변수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일단 미국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 한국 역시 이제 뭐 미국하고 좀 약간 동떨어지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뭐 나라 아니죠. 나라 밖으로 나라 안팎으로 해야 되나? 안팎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국인들 주식을 사면 지수가 올라가고요. 외국인 주식을 팔면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금 결국은 지수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고요.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요즘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미국도 시끌시끌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 돈은 좀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변동성 커지는데 그런 데서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주식을 왕창 사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졌기 때문에 뭐 지수가 장중에는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변화가 많이 크게 나오는 네.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내려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내일은 좀 하락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락장. 장 초반에는 초반에는 네. 뭐 지금 참고적으로 미국의 선물은 살짝 올라주고 있는 정도. 일단 해서 오늘 좀 올라가길 좀 바라고요. 우리가 좀 저걸 못해. 다음 방송을 예정을 못해요. 예정을. 요즘에 우리가 서로 지금 스케줄이 좀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예전에 우리 뭐 안 보이는 팟캐스트 할 때는 네. 뭐 했잖아. 그냥 뭔가 좀 보여야 되니까 또 좀 뭐 저는 괜찮은데 장훈석 본부장님이 계속 뭐 만들어야 돼요.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만드는데. 뭐 만들어. 잘 만들었는데. 왜냐면 뭐 머릿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만들었던 거 다 해서 붙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쨌거나 그 이제 앞으로가 이제 한번 보여주면 계속 해야 돼. 이거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2편, 3편 해달라고 꾸준히 일단 팟빵이 어디든 유에스탁도 마찬가지고 글을 자꾸 남겨주셔야 돼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만 호응도 엄청난 거죠. 2,000 몇백 분이 좀 많이 와서, 늘어졌어요.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다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는- 목요일. 일단은 목요일이죠. 일단 일단 목요일. 혹시 변화가 있으면 야, 또 그런가 보다. 얘네들이 또 약속 어기는 모양이구나. 편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